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역대학의 초미의 관심사인 지역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즉 충북 라이즈 사업 2차 공모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1차 공모 때와 달리 충북 지역 18개 대학 중 절반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대학 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5억 원 규모의 충북 라이즈 2차 공모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2차 공모에서 충북대가 도내 대학 중 가장 많은 25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선정 사업은 지역 정주영 보건의료혁신 클러스터 인재 양성과 지역사회 돌봄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평생교육 활성화 등입니다. 다음은 청주대가 22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충북형 K-뷰티테크 글로벌 선도 융합 전문 인력 양성 사업과 스마트형 포용적 충북 평생학습 등입니다. 지역 전략 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초점을 맞춘 결과입니다. 라이즈에 맞는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나아가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유학생 유치에도 힘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와 우석대 진천 캠퍼스도 각각 17억 원과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내 전문대 가운데는 충북보건과학대가 유일하게 7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지역 정주영 AI 실무인재 양성 선도대학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활용 능력이 계층적 어떤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고 또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2차 공모 결과는 1차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지역사회와 모든 대학을 고려해 배분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지역 전략 사업과 혁신을 주도할 대학별 역량을 반영했다는 후문입니다. 도내 18개 대학 중 절반은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2차 라이즈 사업. 대학 간 희비가 엇갈리며 앞으로의 평가를 위한 대학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국가의 행정 서비스가 마비가 됐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에 필수적인 정부 24도 먹통이 되면서 오늘 민원 대란이 우려됐었는데 다행히 행정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복구되면서 큰 혼란은 피했지만 당분간 일부 혼선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사직동 행정복지센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민원 서류 발급에 차질이 생기진 않을까 민원인들은 아침부터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혼란은 없었고 손쉽게 민원 업무를 마쳤습니다. 이게 뛰지 않고도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 여권하고 이거하고 서류 뛰라고 해서. 행정 서비스 대란이 빚어지지 않을까 출근을 서둘렀던 민원창구 공무원들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네, 아까 토지대장이랑 그쪽 지적 관련 서류도 됐었고요. 등기부등본도 안 됐었던 것 같은데 지금 해보니까 다시 됐고. 네, 그래서 지금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전 9시부터 무인민원 발급기도 순차적으로 복구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비스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물류대란이나 금융대란도 없었습니다. 은행권은 주민등록증 확인을 기반으로 한 대출 심사나 계좌 개설이 막혔지만 행정안전부 ARS 서비스가 정상화되면서 영업점 업무가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우체국 우편 서비스도 재개됐습니다. 다만 미국행 국제특급 우편과 신선식품, 착불소포 등 일부 서비스는 여전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 부동산 계약 업무에 필요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도 복구가 안 돼 거래 신고를 위해 구청을 찾아야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마비된 행정 시스템은 모두 647개로 실시간으로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통해 복구되는 행정 서비스를 안내하고 정부 합동 민원센터, 지역 민원센터 등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현재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김영환 지사의 돈봉투 전달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에는 윤현우 회장이 윤건영 교육감의 골프비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당시 윤 회장은 법인카드로 일행의 골프비를 결제했는데 이에 대해 윤 교육감은 이후 현금으로 비용을 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폭로가 나왔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5월 11일 윤건영 교육감은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3명과 세종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점심 식사도 함께했습니다. 당시 골프 비용과 점심값은 120여만 원. 그런데 이를 윤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법인카드로 계산했고 접대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진희 도의원은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당시 윤 회장이 직원에게 결제를 지시한 문자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윤현우 회장에게 직접 현금을 줬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누가 더치페이할 비용을 일반 카드가 아닌 법인카드로 계산을 한단 말입니까? 이에 대해 교육청은 설명 자료를 통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먼저 윤 교육감은 골프 비용은 현금으로 부담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처신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만 문제가 불거진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이동했고 정무비서도 개인 자격으로 함께했다며 오히려 수사가 이뤄진다면 출장 내역과 차량 운행 일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회장이 건설업체와 교육청과의 직무 관련성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윤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4년 동안 윤 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와의 계약은 단 2건이라며 어떠한 특혜도 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선진교육 탐방을 위해 네덜란드와 덴마크 출장 중인 윤 교육감이 다음 달 4일 귀국 이후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청주도시공사가 출범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기능을 확대해 도시공사로 바뀌면서 이제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이익을 시민들을 위해 재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이윤기 사장님께 전달하셨습니다. 이윤기 사장님께서 힘차게 흔들고 계십니다. 청주도시공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지난 2000년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출발해 2006년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도시공사로 간판을 바꾸게 됐습니다. 도시공사 측은 출범식에서 100만 자족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주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개발의 심장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직접 설계부터 참여하게 됨으로 있어 운영과 건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본금 105억 원으로 청주시가 100% 전액 출자한 도시공사는 체육관이나 공연장 등 체육문화시설을 비롯해 공영 환승주차장 등 교통주차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 환경자원시설, 장례식장 등 장사시설을 개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기능 변화는 공공복리를 위한 도시개발이나 민관 복합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개발 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고 또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도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서 성장 발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개발 이익 재투자를 위한 청주도시공사 설립에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청주시 대농지구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복대동 대농 2, 3지구 복합개발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가 다음 달 결정됩니다. 이번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는 포스코와 대우건설 등 2개 컨소시엄이 사업 참가 확약서를 낸 상태로 17,000제곱미터터의 공공시설과 함께 아파트, 판매시설 등 민간 수익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오창읍과 옥산면의 청주페이 인센티브를 내일부터 추가로 5% 더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창읍과 옥산면 소재 가맹점에서 청주페이를 사용하면 기존 13%보다 5% 많은 18%의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또 오창읍, 옥산면 가맹점에 사용하는 청주페이 충전 한도를 3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늘려 최대 7만 4천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충청북도가 근대문화유산인 도청 본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오늘 기공식이 열렸는데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치고 새해부터는 전면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김영환 지사는 1937년 지어진 충북도청 본관 건물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본관 1, 2, 3층을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본관 건물 1층에 조성한 그림책 도서관 일부를 도민들에게 공개해 약 4개월간 시범 운영했습니다. 오신 분들이 여기가 이제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좀 도심 한복판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도 생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도청 신관에 있던 도의회가 신청사로 이주하면서 충북도가 본관 내부를 본격적으로 리모델링합니다. 사업비 160억 원을 들여 그림책 열람실과 전시실, 도정 역사를 알 수 있는 홍보관, 도민 누구나 사용 가능한 회의실과 휴게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공사가 진행되며 새 명칭은 그림책 정원 1937로 정했습니다. 도민들이 누구든지 와서 아이들과 어머니들과 어른들이 함께 즐기는 그런 문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정말 벅차오릅니다. 한 해 운영 예산은 7억 4천만 원으로 앞으로 5년 동안 37억 원이 소요됩니다. 내년 1월 전면 개방되는 충북도청 본관이 도심 속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조원 신임 충청북도 경찰청장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이 청장은 도내 각 경찰서장과 도경찰청 부장, 과장이 참석한 취임식 자리에서 고향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충북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생거진천 문화축제 현장에서 식사를 한 관광객들 사이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전 기준 170명으로 파악됐으며 행사장의 한 한식 뷔페에서 식사를 한 뒤 설사와 오한, 발열 등 증상을 보였습니다. 진천군 보건소는 증상자의 검체를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이 결과는 14일가량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코레일 변전시설에서 절연유가 하천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제천시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2시 30분쯤 송악면 무도천에 기름이 떠다닌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긴급 방제에 나섰습니다. 유출된 기름은 최대 7,000리터로 철거 예정이던 폐변압기에서 절연유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천시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관계자 등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충북일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한 제15회 충북경제단체 친선 골프대회가 오늘 오창 그랜드 CC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도내 경제계 인사 160여 명이 40개의 팀을 이루어 화합과 우정의 라운드를 펼쳤습니다. 연경환 충북일보 대표이사는 경제인들은 충북 발전의 주역들이라며 대내외 여건이 어렵지만 충북 경제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담배를 팔 수 있는 권리인 담배권 조례의 허점을 알린 CJB 연속 보도와 관련해 충북기자협회가 3분기 이달의 기자상 기획취재부문 수상자로 김민영, 이천기 기자를 선정했습니다. 충북기자협회는 법의 허점을 포착하는 등 심층적인 취재로 조례 개정 논의를 이끌고 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음성의 한 축제장에서 차량 진입을 막은 데 불만을 품고 바리케이드를 차로 밀고 들어가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27일 오전 10시쯤 음성 명작 페스티벌 출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행사 관계자를 위협한 5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에도 자신이 피소된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승용차를 몰아 음성경찰서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에서 잠을 자던 중 실수로 차량 적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30대 A씨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당초 A씨는 지난 7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외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시동을 켠 차량에서 잠을 자다 몸을 뒤척이는 과정에서 실수로 차량이 움직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를 불송치했습니다. 충주의 대표 예술문화축제인 우륵문화제가 6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폐막했습니다. 올해로 53회째를 맞은 우륵문화제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총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닷새 동안 펼쳐졌습니다. 특히 백인의 가야금과 EDM이 어우러진 우륵의 아리랑과 택견과 비보잉의 만남 등 국악과 전통 예술을 강화하는 공연들이 마련돼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